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이번 주는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태 지사는 도청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던 강원도,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삼성 측에 강원도 반도체 산업 계획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내일은 더 시급한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 부처가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내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사인 이슈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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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2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면면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고비 넘을까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2000년대 말, 2008년입니다. 정확히는 2007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강원도를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강원도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있었던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뭐 오랜 시간 10년 이상 잘 안 됐고 법안을 냈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22년에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조금 그 뭐랄까 예상치 않게 갑자기 법안이 통과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5월 달이었죠. 5월 말에.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법안이라는 거는 그 법안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그 달성될 수 있는 문안들이 들어가서 조항들이 들어가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역사적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법을 통과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이제 그래서 23개 항목이라고 하는, 조항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숫자의 기본적인 조항만 가지고 법안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요.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사이에 지금 그 첫 번째 통과된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정식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원래 정상적인 법안이라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됐어야 하는데 예. 이제 특별한 사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요번에 개정하고 이 개정안을 가지고 6월 11일 날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이 됐는데 황 전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엄밀하게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품으로 따지면은 겉포장지는 있는데 내용물은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전부 개정안이 행안위에 상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법은 이제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 전부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전부 개정안 통과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국회에서의 전부 개정안 심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정안이 황 전 의원님 네. 뭐 어쨌든지 간에 상정은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면 예. 그 법안에 대해서 각 법안 소위로다가 회부가 됩니다. 예. 이 법안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위 법안 제1소위로 회부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가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과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4월 달에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소위에서 직접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4월 달에 공청회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예.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가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데 4월에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공청회를 거치고 아마도 5월 달이 돼서야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사실은 강원도에서 예측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4월 달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5월 달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6월 달에 출범시키겠다는 게 강원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것보다 훨씬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진행시키느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각 정부 부처가 권한 이양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반대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예. 어려운 일이 될 거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 하에서는 그 아무리 지방에 대한 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장관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래서 특별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장관들이나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를 특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네. 그거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권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뭐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놓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뭐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예, 그건 뭐 인간적인 그 본능의 문제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대개 이렇게 반대할 때 제일 쉽게 동하는 논리가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다른 데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다. 예. 물론 특별자치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가 특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성립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정도 권한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다른 그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예. 아마 이게 제일 아마 다루기 어려운 예.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산림이랑 환경, 군사, 농업 요 4대 규제 개선이 담겨 있다 보니까 특히 환경청, 산림청 그리고 국방부하고 농림부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황 전 의원님, 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듣는 바로도 일단은 강원도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달성해 내느냐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관련 분야에 있는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과제를 좀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모색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을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시킨 것도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안을 허영 의원님과 이양수 의원님이 각각 각 당의 대표 격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네. 그 국회 다수당 그리고 또 이 행안위 법안 제1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강원도하고 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아주 심도 있는 노력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리는 얘기로는 그나마 국방부하고 협의는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황 전 의원 군사규제 완화 특례 내용 중에 국방부가 수용 의사 보인 거 있나요? 사실은 국방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 보호를 구역을 어떻게 해제시킬 예.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군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논의의 진척은 없고요. 예. 사실은 이 접경 지역이라든지 군사시설 이게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이라든가 군락과 관련된 물품들을 수입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좀 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미미한 단계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뭐 환경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야에 있어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최근 따끈한 정보에 따르면 그래도 국방부는 그래도 조금 덜하고 예. 그다음에 환경부도 조금 나아졌다 그럽니다. 상황이. 그래요? 예, 예. 오늘 들은 정보입니다. 예. 그런데 산림청. 산림청하고 농림 쪽은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것처럼 들리고요. 예. 그렇다 그러고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20%쯤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조금 자조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50% 되면은 잘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때로는 뭐 압박이 필요하면 압박을 해야 될 텐데 교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아쉽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우선 큰 일을 앞두고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갈까요? 네네. 일단 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고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략이거든요. 예. 그 협상에 임하면 서로 다 마찬가지인데 그 얻을 것과 포기할 것 같은 예. 거를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뭐랄까 좀 양보할 부분, 그다음에 우리 꼭 얻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카드로 예. 그걸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건 천기누설이고요. 예.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유연한 협상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민들께서는 하여튼 우리가 낸 법안이 100%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6월에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개정안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데 황 전 의원님 원하는 특례를 다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또 부정적인 뭐 뉘앙스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네. 이 특례만큼은 그렇다면은 네. 이 특례는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예. 긍정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특례는 꼭 사수를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그 지금 우리 법안에 전부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 90% 이상을 정부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담아내야 될 것들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치 조직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예. 우리 강원도의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솔직히 바라고 있는 것은 농업과 산림 분야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권한들을 농식품부 장관이라든지 또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도지사와 강원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 네. 강원도의 민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을 수만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 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등등의 권한들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특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래 사실은 이게 처음에 원안을 만들었을 때 181개 조항 정도가 예. 넘어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도에서 도지사가 아까 황 의원 말씀대로 허영 의원한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발의를 맡겼을 때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줄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상태예요.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 하는데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림 농업 이런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이고 예컨대 강원과학원 같은 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나 혹은 우수 인력의 영입이라는 측면에서나 우리의 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나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런 거 정도 또는 환경이나 탄소 중립 관련 이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지만 함부로 개발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거 국무총리실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강원도청에서 내일 열리거든요.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황 전 의원님 내일 첫 회의 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의 지원회의의 강원도와 또 실무위원회 회의들은 여러 차례 좀 있었는데 네. 총리가 직접 강원도에 내려와서 회의를 한다. 그리고 이 회의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토부 장관과 또 여러 차관들이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대거 강원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내일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네.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바람을 담고 있는지를 좀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국무총리나 각 장차관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첫 회의에서 우리 강원도의 이런 바람들이 좀 잘 전달되고 그것이 올라가서 사실은 각 부처별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국무총리에게 예. 강력한 압박을 좀 느낄 수 있게 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내일 강력한 압박을 예. 해드려서 네. 만약에 교수님 국무총리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좀 한번 표명을 해주면 내일 같은 날 정부 부처에서도 조금은 입장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법을 살피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국무총리가 4번 나옵니다. 전체 법안 내용 중에서요. 예. 4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2가지 일에서 언급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임명하는 당사자가 국무총리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업무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장관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결국은 어떻든
실질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의견을 표출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 영향을 한번 기대를 한번 좀 내일은 좀 예, 해봐야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뭐 환영을 할지 하는 게 좋을지 시위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강원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 먼저 해보는 걸로 해서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압박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환영의 압박 정도 어때요? 그렇죠, 좋습니다. 환영의 압박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회 균형발전법 지방분법법을 통합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하고 상당 부분 좀 중복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칫 비수도권을 일괄 지원하는 요 균등의 논리로 흐른다면은 교수님, 강원도로서는 이거 좀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공약사항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2022년 가을에도, 작년 가을에도 한번 입법 예고를 했다가 잘 안 되고서 네. 지금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거하고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거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으로 이제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취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업무가 너무 분장돼 있으니까 오히려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된다. 예. 이제 그러니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권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지금 염려했듯이 뭐랄까 하여간 좀 일괄적인 통제 비슷한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눈치를 봐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분권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성이나 권한 배분의 문제인데 조금 그 뭐랄까 운영의 묘 같은 게 있어야만이 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황 전 의원님. 전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또 전국을 어떻게 또 전국 지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의 문제와 특별자치도와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자치도 법안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넘어서는 무언가 그래도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합당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안 챙겨주면은 이름뿐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노력들 그리고 또 정부의 관심과 또 배려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고비 넘을까라는 주제로 탈탈 한번 털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오늘도 올 것이 왔습니다.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교수님 어떤 걸로 제가 선정하셨습니까? 먼저 할까요? 예. 네. 저는 뭐 그냥 뭐 영어에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예.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도민들도 똘똘 뭉쳐서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이슈워드 어떤 거 선정하셨습니까, 황 전 의원님? 뭐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좀 더 세게 세게. 좀 강하게 예. 껍데기는 가라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예. 좀 구현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법이 네. 껍데기만을 담고 있는 거라면 강원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그렇죠. 알맹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준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네. 정부는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핵심 규제 개선을 담은 개정안 막바지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죠. 늦어도 5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은 시간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분들 총력전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3월 19일 수요일 생방송 터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